그거를 처음에 저도 직장 다닐 때 부업으로 선택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막 에어비앤비나 막 공간 대여 이런 것도 부업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만 해도 솔직히 집을 빌리기라도 하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고정비가 드는데 구매대행은 고정비가 진짜 안 들어요. 장소도 제약이 없고 그냥 프로그램비 정도? 처음에 그 정도로 시작을 할 수 있어서 저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초보자가 도전을 할 때 온라인 쇼핑몰을 생각한다면 거기서 구매 대행을 처음에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작년 3월에 처음으로 수업을 들어서 서 과장님의 수업을 들어서 그때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부업으로 할 때는 저는 열심히 안 했어요. 저희 열심히 안 했고 매출 잘 안 나다가 저희 어머니가 불법 점유자 때문에 파산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점도 있었고 그리고 둘째로 뭐냐면 그런 일이 나중에 저한테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도 저 어릴 때 이혼하셔서 저랑 동생 3명 다 키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계속 부동산 공부를 하고 투자를 공인중개사까지 따셨었어요. 그 다음에 투자를 했는데 그 건물에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냥 자기 맘대로 막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그 사람한테서 당연히 임대료를 못 받고 건물을 사는데 들어간 이자만 은행에 막 2천만 원 이렇게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산을 하신 건데 그런 사건이잖아요. 솔직히 그런 사고가 나중에 저한테도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그때 엄마가 파산하지 않으려면 필요한 돈이 80억 정도, 78억이었는데 그 돈을 제가 대기업 다니면서 좋은 회사였어요. 엄청 좋은 회사였는데 다니면서 연봉으로 모아가지고 엄마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쉽게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전을 했고 그때 본격적으로 퇴사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이 10월이니까 거의 이제 1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매출도 계속 올랐고 지금은 제가 그렇게 꿈꾸던 사무실이랑 창고에서 같이 일하고 계신 직원분들이 3분 계세요. 진짜 좋은 분들이 3분 계시고 그리고 월 매출도 2억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2억 5천 정도 매출에 순이익은 3천 정도?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것도 다 제하고 세금도 제하고 3천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게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번 달에는 제가 수익 보장반이라는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강의를 주 6일을 했거든요. 엄청 재밌었어요. 그 에너지도 많이 받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6일을 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희 직원분들이 사무실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없어도 계속 유지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졌거든요. 저는 지금 매출보다도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었던 게 되게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온라인 쇼핑몰을 지금 시작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만 하고 싶고 특히 구매 대행은 그냥 아무나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고가 없어도 되고 그냥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주문해서 보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왜냐면 원래는 쇼핑몰을 하려면 재고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히 로켓크로스만 하더라도 제가 이번 겨울에는 로켓크로스를 많이 도전을 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진짜 한 제품 설정을 하면 거의 1억을 써야 돼요. 그 경쟁력 있는 컨테이너 단가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초보자 입장에서 그걸 도저히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제품에 1억을 쓴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될 뿐더러 너무 어려워요. 성공 확률이 너무 적은데 구매 대행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구매 대행은 이제 주문 들어오면 그거를 하면 되는 거고 워낙에 이제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 저는 프로그램을 잘 못하는 편이긴 한데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나 그냥 진입을 해도 어떤 프로그램을 잘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 수동화를 잘 하면 잘 될 확률이 매우 높을 뿐더러 솔직히 안 돼도 리스크가 없잖아요. 안 돼도 뭔가 재고가 쌓여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게 너무 좋죠. 그리고 지금 알리랑 테무 이런 이슈 때문에 구매 대행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로켓크로스로 되게 유행이 번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유행을 타요. 어느 순간은 막 스마트 스토어가 되게 붐이었다가 구매 대행이 되게 붐이었다가 그 다음 요즘에는 로켓크로스 이런 쪽으로 많이 시선을 돌린 상황에서 제가 솔직히 체감하건데
1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이 경쟁 상황이 훨씬 좋아요. 다들 망했다고 생각하고 떠나가고 있고 그나마 남은 사람들도 다 로켓크로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쉽고 그거를 제가 혼자 말하면은 뭔가 너무 그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번 달에 저희가 수익보장반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수익보장반 성과를 보시면 성과를 지금 저희가 다 취합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수강생분들 중 한 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9월 15일 날 저 뭐짜리 한 개 팔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보시면 9월 30일 날 드디어 하면서 보낸 게 매출 1,200만 원. 9월 30일이 아니라 10월 1일에. 이거를 이분이 거짓말을 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성과인 게 9월 15일 날 이분이 첫 주문이 들어왔는데 9월 30일, 10월 1일 날 1,200만 원 매출을 바로 찍은 거예요. 재고도 쌓아놓은 거 없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익보장반을 할 때도 이제 대표님들이 당연히 마지막에는 40분이 빠짐없이 다 팔렸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따라와 달라고 했을 때 되게 열심히 따라와 주셨는데 처음엔 확신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는 가는데 일단 이게 되는지 확신이 없다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근데 2주차, 3주차가 되니까 그런 얘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죠, 이제. 왜냐면 옆에서 다 성과가 나고 나도 성과가 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구매대행 수동을 원래 하시던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40명 전원 첫 판매는 이제 더 이상 구매대행이 끝물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방식을 다른 분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너무 짜릿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성과가 나니까 거기서 더 기쁨을 얻었고 그리고 약간은 원래 저는 살면서 늘 항상 1등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되게 잘하고 1등하고 내가 남들보다 제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처음으로 그 40분을 보면서 나보다 잘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도 값진 시간이었고 다시 한번 구매대행은 아직도 너무나 좋다. 너무 꿀이다. 이런 걸 느끼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려면 정말 솔직히 이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매대행 수동 너무 좋고 그리고 그분들의 뭐 상세 페이지나 썸네일 이런 게 다 훌륭한 편이 아니었는데도 성과가 나니까 막 되게 신기하다, 어떡해요 또 팔렸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초보자가 하기에 쿠팡에서 구매대행을 하는 것만큼 좋을 수가 없어요. 시작하려니까 사업자 등록부터 어떻게 할까 고민이시죠? 바로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라는 사이트에서 진행이 되는데 우선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사업자 등록증은 주소지 1개당 사업자 1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처음 들어오셨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만약 이미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은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때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그인까지 완료를 했으면 국세 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 및 신고라는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려두면 밑에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업종별로 사업자 등록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는데요. 통신 판매업 간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 기존에 홈택스에 입력해놨던 인적 사항들은 자동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그리고 자택 전화번호 중 하나는 필수로 채워야 합니다. 저는 휴대전화번호를 채울게요. 홈택스에서 오는 연락은 확인할 수 있게요. 저는 국세정보 문자 수신 동의를 무조건 하는 편이고 메일 주소도 입력해 주세요. 아래에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셨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1번은 패스하고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2번 예를 해주셔야 하고요. 3번도 저희는 집 주소로 사업자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집 주소로 서류를 받을 예정이라 별도의 주소지는 희망하지 않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원하는 상호명과 개업일자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상호명은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개업일자는 오늘 날짜로 해주시면 됩니다. 주소지 동일 여부는 홈택스에 등록했던 주소와 동일한지 아닌지인데요. 동일하면은 여, 동일하지 않으면
부를 작성해 주시고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주소지 동일 여부의 열을 체크하면 됩니다. 주소 이전 시 사업자 소재지도 자동으로 이전할 것이냐? 이전하면 너무나도 좋죠. 기본 주소에 지금 입력되어 있는 주소가 현재 집 주소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 내려갑니다. 종업원 수와 사업자 면적은 패스합니다. 업종 선택에서 업종 입력 및 수정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통신 판매와 관련된 사업자만 등록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통신 판매만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해외 직구 대행업 선택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그 아래 맨 밑에 사치구 하나하나 전자사거래 소매 중개업이라고 적혀있는 산업 분류명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주 업종으로 해외 직구 대행업이 들어갑니다. 사이먼몰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넣지 않고 사업자 유형은 보통은 간이입니다.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로 신청을 하셨어도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고 부동산 임대업 같이 필수로 일반 과세자로만 신청이 가능한 업종을 이미 하나 보유하고 계신다면 일반 과세자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잘 체크해 주시고요. 보통은 간이 과세자 하고 저장 후 다음 제출 서류가 뜨는데요. 집 주소로 사업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없습니다. 다음 증빙서류 첨부 안내 증빙서류 첨부 안내라는 팝업창에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제출 서류 확인하기를 클릭 그러면 사업자 등록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닫기를 누르고 확인하였습니다라는 체크박스를 체크한 다음에 신청서 제출하기를 하면 됩니다. 제출하시겠으니까 확인. 이번에는 비상주 사무실에서 빌린 주소로 사업장 등록하기입니다. 국세 증명 및 사업자 등록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아래에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메뉴가 보이고 여기서 통신 판매와 간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간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중 하나는 꼭 입력해 주세요. 문자 수신 동의. 이메일도 동의.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셨습니까? 예. 사업자를 빌렸기 때문에 해당 주소지로 서류들이 도착하면 제가 받아볼 수 없겠죠. 상호명은 편한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개업일자는 오늘 날짜로 체크해주세요. 주소지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부로 해놓고 주소를 검색해서 우리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있는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도로명 주소가 적혀있으면 해당 도로명 주소로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있는 주소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종업원 수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종 선택에 업종 입력 및 수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통신 판매와 관련된 사업자를 등록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통신 판매업만 있고 저희는 그중에 해외 직구 대행업이라는 5번째 업종을 클릭하는데 여기 선택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중에 가장 맨 밑에 있는 사치구 하나하나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선택해 주세요. 그럼 해외 직구 대행업을 잘 선택하셨습니다. 업종 등록 보통 사이버몰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사업자 유형은 일반 간이 면세가 있는데 보통은 간이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 임대업 같이 일반 과세자로만 신청이 가능한 사업자 등록증으로 이미 사업자를 냈으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통은 간이 과세자로 신청을 합니다. 자가 면적 보통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서 똑같이 면적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임대차 내역에 임대차 입력 및 수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임대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빌린 비상주 사무실 측을 말합니다. 비상주 사무실 측에 임대차 계약서에서 주민번호를 찾을 수 있으면 주민번호를, 사업자 등록번호를 찾을 수 있으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법인 등록번호를 찾을 수 있으면 법인 등록번호 셋 중에 하나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임대차 계약서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비상주마다 다르니 임대차 계약서를 잘 확인해 주세요. 확인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팝업창이 떠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부동산에는 다시 주소 검색을 눌러서 아까와 똑같은 주소를 넣어주세요. 주소를 잘 찾아서 넣어주고 똑같이 작성을 해주세요. 계약 일자와 계약 기간, 면적도 다 적어주시는데 다 임대차 계약서에 보통 적혀 있으니 임대차 계약서를 잘 참고해주세요. 다 하셨으면 확인하였습니다. 체크박스를 체크한 다음에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임대차 내역에 잘 추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신 뒤 그 다음 서류 송달 장소를 주민등록상 주소를 클릭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로 받으실 수 있고, 기타를 클릭하면은 집 주소가 아니고 다른 주소, 사무실 주소라든가 원하시는 주소로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없으면 해당 없는 경우인데요. 저는 주민등록상 주소에 주소 이전 시 서류 송달 장소도 자동 이전시키는 걸 동의함으로 체크한 뒤 저장 후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비상주 사무실을 통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파일 찾기를 눌러서 임대차 계약서를 찾은 뒤 제출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그럼 제출 서류 확인하기라는 버튼을 눌러서 서류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닫기, 확인하였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신청서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 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 이러면 비상주 사무실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도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이 완료가 되었다면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이라는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민원 신청 처리 결과 조회라는 메뉴를 찾아서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한 민원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를 누르면 사업자 등록 신청 관련된 내역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 신청이 완료된 사업자 등록증에 처리 완료라고 적혀 있는 란 옆에 출력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출력을 클릭을 하면 증명서를 발급하시겠습니까? 네. 확인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A로 시작하는 인쇄 버튼, 인쇄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인쇄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저희는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인쇄하지 않고 서류를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대상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PDF 저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로 바꿔주신 뒤 저장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그리고 여기서 조금 하나 더 꿀팁을 드리자면 해당 서류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서류 제출할 때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I love PDF라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PDF를 JPG로 변환이라는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방금 다운로드 받은 PDF 파일을 찾아서 열어주신 뒤 JPG로 변환하면은 JPG 이미지로 다운로드가 완료되었고요. 그럼 이제 인터넷에다가 제출할 수 있는 이미지로 변환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갖고 계시면 더더욱더 편리하겠죠. 특히 이런 서류들은 우리 구글에 보면 드라이브라는 저장소가 있습니다. 구글은 아이디당 약 15기가 정도의 저장소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 15기가 정도면은 충분히 사업자 관련된 서류들을 저장하고 보관하고 사용하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드라이브로 들어가서 내 드라이브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김차장 마켓 사업 서류 이런 폴더를 하나 만들기 해서 파일 업로드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올려놓으면 구글 드라이브를 로그인을 하면 핸드폰으로도 구글 드라이브를 핸드폰 어플에 깔면 이 서류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다운로드도 가능하고 따로 USB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다른 서류들도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서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여기까지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이었습니다.